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직 프랍트레이더 주식불패 인사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로 인수했다 이런 이제 뉴스 때문에 손오공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앱코 같은 경우도 20% 넘게 강세를 좀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 이번 방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세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와 동시에 마지막에는 이제 관련주들 분야별로 굉장히 세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는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도록, 정리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회사 탐방 시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기업 역사서부터 실적 변화 이런 부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도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엑셀이라든가 워드 이런 MS 오피스를 출시를 하죠. 그와 동시에 1985년도에 윈도우를 출시를 하면서 1986년도에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와서 굉장히 유명한 윈도우 95가 출시가 되죠. 그러면서 95서부터 98까지 시리즈로 연달아 이제 출시를 시켰고,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출시가 됩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 1980년대서부터 1990년대 약 20년간 마이크로소프트는 최전성기의 기간을 구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약간의 이 기업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엑스박스라는 이제 게임기 그 한 개 출시된 거 이외에는 이렇다 할 뭐 신성장 동력이 좀 눈에 띄지가 않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빌 게이츠도 2000년도에 이제 은퇴를 했죠. CEO를 맡고 있는 사티아 나델라라는 분이 2014년도에 CEO로 취임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우선 2010년도에는 태블릿 PC 서비스를 출시를 해요. 그리고 지금 요새 굉장히 핫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2010년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스카이프를 인수를 했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링크, 그러다가 2022년도에는 뉘앙스, 그리고 어제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메타버스라든가 클라우드 그리고 AI 이런 신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모든 파이프라인을 다 갖춘 지금 회사 실적 변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순이익 모두 굉장히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특히 최근에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 규모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2019년도서부터 2021년도까지 세계 연도 평균 영업이익률이 26%에 육박할 정도로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데 쓴 돈이 82조 원입니다. 대체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어떤 매력이 있길래 MX 역사상 뭐 역대 최고가의 인수합병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82조 원을 썼을까? 이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블리자드 온라인 탐방 시간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어떤 의미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어떤 매력하고 어떤 강점이 있길래 이 82조 원에 인수를 했을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저 역시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역시도 이제 1990년도 연도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좀만 아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시는 게임들일 거예요. 워크래프트, 그리고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 이런 정말 역사적인 유명한 게임들이 1990년도에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게임들이 1990년도서부터 연달아서 초히트, 글로벌적으로 메가히트를 치면서 이 기업이 게임계에서 굉장히 넘버원 이 게임 개발사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한번 그 연작이죠, 디아블로 2라든가 워크래프트 3 그리고 신작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런 게임들이 다시 한번 연달아서 히트를 치면서 2000년대까지 무난하게 연착륙을 합니다. 앞 980년도서에서 1990년도 이렇게 20년간 최전성기를 구가했다면은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1990년도서부터 2000년대까지 그 20년간 이렇게 최전성기를 구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별다른 신작도 내놓지 못했을 뿐더러 오버워치라는 신작이 약간의 흥행을 성공한 거 빼놓고는 특히 이야 보니까 좀 한물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걸 좀 받았었는데, 그러다가 2020년도에 최근에 이제 팬데믹이 있었죠. 그 이래로 유저들이 다시 확보를 하고,
그리고 매출액이라든가 순이익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면서 특히 이 게임 아직까지도 신작 부재라는 어떤 모멘텀 실종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올해 예상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게임 IP가 얼마나 막강한지 벌써 20년이 넘은 IP들인데 지금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시장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다. 뭐 20년 된 게임을 이렇게 보리차처럼 잘 우려먹는 회사가 결국 사업을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이 우선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 부분을 저희가 파헤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크게 세 가지 축의 그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부분이. 그래서 오피스라든가 뭐 링크드인, 다이나믹스 이런 쪽으로 이제 생산성, 프로세스 이쪽으로 해서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고 클라우드 쪽, 그 애저가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서버 쪽하고 이뻐요. 그만큼 이 사업 간 긴밀하게 그 협력 관계가 시너지 효과가 잘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업계에서 넘버원 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단계별로 이 계획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 메쉬라는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 아래 이 팀즈라는 협동 플랫폼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메쉬라는 플랫폼 안에 팀즈라는 이 협동 플랫폼을 구현시켜 가지고 굳이 회사로 출근 안 해도 이 플랫폼 안에서 모든 근로자 그리고 회사 구성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협동 공간, 이 메타버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하면 빠질 수 없는 부분이 게임이죠.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메타버스 쪽에 이제 횡보를 좀 보자면은 2014년도에 마인크래프트라는 그 게임을 개발한 모장이라는 회사를 25억 달러에 인수하는데 여러분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뭐죠? 로블록스죠. 그 경쟁사가 바로 이 모장입니다. 그 경쟁사를 이제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게임 쪽에 IP라든가 이런 어떤 라인업 이런 부분을 굉장히 확충을 많이 시켜놨어요. 그와 동시에 최근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라는 이제 어떤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월 단돈 10달러만 내면은 150여 종 게임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넷플릭스 같은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홀로렌즈 2라는 그런 이제 기기를 이제 출시할 예정이에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81조 원에 인수함으로써 그 방점을 찍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아주 계획성 있게 잘 진행하고 분들을 토대로 NFT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콘솔이라든가 PC 그리고 모바일 이런 게임 라인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세팅이 완료가 됐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주들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우선은 유통판권 해서 관련주들 한번 알아보면은 손오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상한가 같죠. 블리저드의 패키지 유통권을 이제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를 이제 묶였고요. 그리고 한비소프트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라든가 블리저드 패키지 유통권을 보유했었어요. 과거의 영광인데 오늘도 좀 그래도 비교적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편입이 됐고요. 그리고 CJ ENM 블리저드의 PC 유통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됐고 이 다날 같은 경우는 블리자드의 온라인 게임 휴대폰 결제 업체입니다. 그래서 또 관련주로 편입이 됐고요. 그리고 다우데이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총판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서 한번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브리지텍이라는 회사를 꼽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 솔루션, MS와 클라우스 스케일이라는 애널리스틱스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다우 기술은 위에 데이터 솔루션하고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다우 오피스 365를 이제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노뎁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이노뎁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VSAA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이 메타버스 쪽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노뎁은 여러분들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IM 엑스박스용 강픽업 공급사로서 관련주로 또 편입이 됐고요. 그리고 YJJM 게임즈, MS의 MR이라고 하는 거는 헤드셋을 말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개발사 원이머스의 최대 주주다 이런 이유로 이제 또 관련주로 편입이 됐고 앱코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앱코 같은 경우도 20% 넘게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 쪽 이런 쪽이 가면은 이 게이밍 기어 전문 업체 1위 업체인 앱코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강하게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련주로 보셔도 좀 될 것 같고, 나무기술 MS의 메타버스 협력사예요. 그래서 또 이제 관련주로 편입이 됐습니다. 판매 관련해서 주연테크라든가 뭐 JMI, PC 디렉트, 제이시언 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연테크 좀 굉장히 움직임 좋았고요. 그래서 좀 눈여겨 보시면 되겠고, 밑에 이 PC 기기 판매 관련 주들은 여러분들 눈여겨서 한번 이제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내용이 좀 길었었는데요.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방송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은 주식불패 요 유튜브 채널 구독, 댓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은 1.25배속으로 시청하시면은 굉장히 효율적이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식불패였습니다.